후보. 네. 오늘 강의에 대해서, 진행을 어떻게 할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은, RPA에 이해하기로 해서, RPA가 점차, 좀 대두되고 각광받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업무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는 저희 브릿지 RPA의 그 디자이너를 설치하고 좀 실습해서 좀 체험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강의는 좀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좀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서 좀 보시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RPA가 이렇게 좀 좀 부각되고 있는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산업 상황이 변화하고 노동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 여기 이제 전문가들이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제 논의를 좀 했는데요. 우선 장표 내용을 보시면은 1차 산업혁명에서는 증기관의 발명이 있었고 2차 산업혁명에서는 전기의 발명, 3차 산업혁명에서는 컴퓨터나 인터넷의 발명, 좀 대중화가 됐죠.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혹은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AI 관련된 기술들, AI, 어널리틱스, 빅데이터, 챗봇 이런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계속 이제 개발되고 고도화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사무 업무 환경도 변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점점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디지털 노동력이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는 시대가 도래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됐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디지털 노동력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런 새로운 노동 형태를 좀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렇구나 하고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간 노동하고 이제 디지털 노동하고 좀 어떤 관련이 있느냐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좌측에 그래프를 보시면 좌측 하단은 사람의 이제 사람의 노동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프의 우측으로 갈수록 프로세스 자동화 축으로 보면 되고 이제 세로축을 보시면은 머신러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AI 관련된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노동으로 봤을 때 우측으로 갔을 때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좀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고 좀 이제 인간 노동에서 이제 상단으로 올라가면은 커넥티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로봇이 점차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이나 그러니까 사고하고 인지하고 행동하는 이런 것들을 점차 이제 모방해서 수행할 수 있는 기술들이 점차 개발되고 고도화되고 있죠. 이런 기술의 영역도 이제 고도화되고 있다. 그래서 우측 상단으로 보면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일이 AI 기술 기반으로 해서 좀 자동화되는 추세가 아니겠느냐, 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노동이 좀 대체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이러한 환경을 좀 시작할 수 있는 이네이블러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좀 많은 분들이 이제 RPA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RPA가 이렇게 해서 좀 출현을 하게 됐는데, 요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를 이제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배경이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 배경인데요. 하나씩 조금 자세하게 보면은, 사회적 배경으로는 주 52시간 이제 정책으로 인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과거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야근이라든지 혹은 업무를 좀 빠르게 좀 주어진 시간 내에 처리해야 되는 이런 이제 환경이 지금 되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 저출산이 장기화되고 또 인구도 좀 고령화돼감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노동력이 좀 감소해 가는 추세다. 좀 이런 배경도 볼 수 있겠고
이제 세 번째는 아무래도 기업에서는 항상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서 이러한 크게 보면은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서 RPA가 조금 이제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기술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는 AI 기술이 점차 개발되고 있고 이제 고도화되고 있는 이런 환경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기업에서는 낮은 도입 비용 대비해서 높은 ROI가 항상 필요하게 돼서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배경이나 기술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좀 RPA가 출현하게 됐고 좀 기업의 인력 구조에서도 좀 거대한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이 아니라도 미디어나 혹은 주변에서 이제 RPA나 업무 자동화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레이버를 구현할 수 있는 RPA가 수년간 국내의 많은 기업에서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에는 좀 단순한 업무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점차 좀 복잡하고 AI 기술과 접목한 RPA들을 점점 더 도입해가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RPA가 그러면 뭐냐라는 얘기인데요. 뜻은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인데 사람이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단순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자동화한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반복적으로 처리한다. 그 단순 업무다. 그리고 자동화한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업무나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게 또 반복적으로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내 전체 업무 시간에 많이 좀 투입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 이런 저부가 같이 혹은 업무를 계속 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수작업으로 사람이 일일이 하다 보니까 휴먼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도 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이제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인데 매일매일 뭐 주가 사이트라든지 뭐 환율을 뭐 조회하는 업무를 하면은 그날 그렇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관련된 정보들을 검색하고 혹은 엑셀에 이제 받아서 적고 그걸 저장하고 가공하고 또 메일로 보내고 이런 업무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오류가 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을 거고 그리고 다른 업무들이 되게 많은데 이것도 좀 안 할 수 없는 그런 업무다 보니까 시간의 제약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이런 업무들을 RPA를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로봇들이 사람의 작업을 모방하고 이 동작을 모방해서 PC에서 동작하는 로봇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 반복적이고 정해진 규칙이 있는 이런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겠습니다. RPA 도입해서 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간단하게 보시면 이런 단순 작업이 로봇이 대신 해줌에 따라서 이제 담당자는 다른 본연의 업무나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업무, 좀 고부가가치 업무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수작업을 하지 않고 로봇이 자동화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만큼 오류도 감소하고 이런 적시성이라든지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게 돼서 품질도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세 번째는 중단 없는 업무 수행 이렇게 24시간 이제 7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은 뭐 IT 담당자라든지 시스템 담당자 측면에서 보면은 시스템이 24시간 동안 이제 문제 없이 가동돼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로봇을 통해서 이제 구현하면은 생산성을 또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보면은 RPA는 사람이 일하는 방식을 로봇이 이제 모방을 해서 이제 사람이 수행하던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 처리한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최근에 계속 대두되고 있는 챗봇이라든지 어널리틱스 기술들, OCR, 이런 AI 기술들과 접목해서 점점 고도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일하는 방식이 어떤 거냐라고 놓고 보면은 쉽게 말해서 저희가 PC 앞에서
뭐 키보드를 뭐 입력하고 마우스를 클릭하고 이러한 행위들을 모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그대로 구현을 할 수 있고요. 자, RPA가 대두된 배경이라든지 좋은 점은 이제 좀 알겠어요. 어떤 이점이 있는지는 알겠는데 그럼 RPA로 도대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이 PC에서 수행하는 대부분의 업무를 모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이제 보시면 카테고라이즈를 좀 했는데요. 이메일 수발신, 첨부 파일 열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나한테 특정 이메일이 오게 되면은 그거를 인지하고 해당 어떤 업무를 좀 수행할 수 있게 좀 자동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RPA가 이메일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특정 인한테 특정 계정으로 메일이 온다든지 혹은 특정 키워드로 이제 이메일이 수신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자동화 이제 RPA가 수행이 돼서 무언가 이 후속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는 거랑 동일하게 메일도 쓸 수 있고요. 메일 발신은 당연히 되고 첨부 파일 뭐 첨부하거나 열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윈도우 이제 파일 이제 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파일을 생성하거나 뭐 다른 폴더로 옮기거나 뭐 복사 붙여넣기 당연히 되고요. 데이터 측면에서도 중요한데요. 많은 부분이 이제 이 부분에서 자동화가 지금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쉽게 보면 이제 엑셀 작업 이렇게도 좀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데이터를 어디서 다운로드 받고 추출해서 새로운 형태로 이제 가공한다거나 아니면 미리 만들어둔 템플릿이나 양식에다가 해당 데이터를 넣거나 이런 작업들이 가능하고요. 포뮬레이션 그 데이터 계산도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 특정 키워드로 검색 비교도 되고요. if나 then 같은 조건문을 넣어가지고 특정 룰이 이제,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로봇 자체가 판단해서 그 수행할 수 있게 이런 조건도 걸 수 있습니다. 시스템 측면에서도 봤을 때도 DB에 읽고 쓰고 수정하기 좀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요. 또 웹 부분도 저희가 많이 이제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특정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뭐 다운로드 받거나 수집하거나 또 그거 인해서 뭐 통계를 내거나 이런 작업들이 가능하고 또 웹에 들어가서 정보를 이제 검색하고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이런 내용도 가능합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예시들은 좀 이후에 저희가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해 드렸어요. 그 사례 소개 때 다시 좀 실제적으로 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RPA는 사람이 하는 이제 대부분의 업무를 모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비즈니스 측면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영역별로도 적용이 가능한데요. 우선 첫 번째 그 생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생산 현장에서는 각종 계측 장비라든지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 장비에서 쏟아내는 많은 이제 정보들이 있어요. 그 정보들을 상당수 부분 사람이 뭐 1일 혹은 이제 주기를 둬서 이제 수작업으로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영역들을 RPA를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적용된 이제 사례이기도 하고요. 구매 측면에서 보시면은 많은 이제 구매 이해 관계자 혹은 그 서플라이 체인 상에 있는 이제 구매 업체들에 대한 뭐 계약이라든지 발주, 뭐 변경사항 이런 등록하는 업무들도 상당수 사람이 실제로 시스템 들어가서 등록하고 수정하고 하는데 이 부분도 자동화로 이제 가능하고요. 출하정보 빌링 시스템 등록하는 것도 자동화할 수 있고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뭐 최저가를 비교해 본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사람이 하지 않고 이제 RPA를 시켜가지고 그 결과값을 좀 추출해낼 수 있는 이런 업무도 가능하겠습니다. 구매 관련돼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사례 이제 공유 시간에
동영상 통해서 실제 구축한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CM 물류 부분도 볼 수 있겠는데요. 서플라이 체인 이제 공급망 상에서 있는 저희 벤더나 파트너사별로 사양서 정보를 등록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고, 물류 부분에서는 현재 물동량이 화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적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사람이 각 선사라든지 물류사에 들어가서 송장을 입력해서 어디에 있는지 현재 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시스템으로 이제 등록을 자동화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사례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나 마케팅 측면에서도 어떤 수주 현황, 전체 회사의 수주 현황을 뭐 정리한다든지, 고객들이 뭐 실시간으로 뭐 들어오는 VOC라든지 요청 사항들을 또 정리해서 뭐 등록하고 혹은 담당자한테 알리는 이런 부분도 자동화 적용이 가능합니다. 인사총무 부분에서도 또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도 적용이 가능하겠는데, 뭐 교육부서 쪽에서는 입과자를 최종적으로 시스템에 등록해서 뭐 입과자 처리를 한다든지, 혹은 인력 운영 측면에서는 입사자, 뭐 퇴직자, 뭐 복직자 이런 인력들에 대한 관리를 또 자동화할 수 있다든지, 또 변동사항에 대한 인력들의 변동사항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서 각 담당자들 이렇게 자동화 메일을 보낸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고, 인사총무 부분도 사례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언급드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임직원들 이제 건강관리나 좀 이런 추적하는 설문을 보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자동화로 좀 구현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잠시 후에 사례 부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나 회계 측면에서도 적용할 부분이 이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손익 현황을 자료를 이제 편집하거나 발송하는 부분도 가능하고요. 대금 청구라든지 인건비 결산, 혹은 뭐 세금 계산서를 이제 국세청에 신고한다거나 어떤 계산서의 유형을 좀 분류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기존에는 이제 수작업으로 담당자가 하고 있었는데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서비스나 품질 업무에서도 어떤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시스템에 장애가 생겼을 때, 뭐 변경 작업을 추적하는 내용을 이제 로그를 이제 수집한다거나 형상 관리하는 부분도 이제 가능하고, 솔루션의 성능이나 모니터링도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를 이제 점검해서 현황을 이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주가 동향을 일일별로 이제 검색한다든지, 해외 국가의 날씨, 지역, 혹은 그래프, 뭐 이런 것들도 적용이 가능해서 좀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은 어떤 기업에서 이제 하고 있는 공통적인 업무 외에도 좀 각 업종별로도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근데 또 그거를 한 단계 또 보면은 또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업무는 대부분 자동화할 수 있다. 또 그런 부분을 발굴을 하면은 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유튜브에 저희 회사 업무 자동화 VT RPA를 소개하는 영상인데요.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음성 송출하는데 조금 노이즈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한 50여 명 이상 좀 계시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기 강의 자료에는 캡처만 하고 앞으로 좀 보실 영상들이 몇 개 있는데 제가 보시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좀 여셔가지고 유튜브를 한번 접속해 주셔가지고요. 지금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삼성 SDS RPA라고 치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에 공식적으로
솔루션 소개하는 영상들을 올려두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보실 건데 우선은 지금 강의 자료에 있는 이 월급 루팡이라는 동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요 내용은 어떤 사원이 업무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은데 선배 사원 같은 분이 좀 RPA로 업무 자동화를 좀 구현해서 좀 쉽게 회사 생활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틀면은 영상은 나오는데 소리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각자 자리에서 한번 틀어서 소리도 같이 들어주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제자리에서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네, 어, 잘 보셨나요? 이 영상은 가급적이면 이제 음성을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기 네, 앞으로 영상이 좀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을 구현한 사례 영상은 제가 한번 틀면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한번 보시는 시간을 좀 따로 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튜브에 삼성 SDS RPA를 검색해 보시면은 저희가 업로드한 요 공식 영상들이 나와 있고 그동안 RPA에 관련된 이제 영상들이 같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RPA를 활용했을 때 장점과 기대 효과는 어떤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RPA가 다른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이제 사람의 이제 하는 이제 수행의 방식을 모방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높다. 굉장히 그 ROI가 높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상세 내용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요. 그래프의 이제 가로축은 각 시스템의 구축 속도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구축 속도가 좀 빠르고 좌측에 있을수록 구축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겠고 세로축을 좌측에 있는 세로축을 보시면은 기존 프로세스에 대한 영향도가 높다, 낮다인 거고 하단으로 갈수록 다른 프로세스에 대한 영향도, 관련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고 상단으로 갈수록 이제 연관성이 낮다, 영향력이 낮아진다. 쉽게 말해 크게 이제 건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측
이게 이제 새로 축을 보시면은 투자 회수 기간인데 요거는 이제 상단으로 갈수록 투자 회수하는 기간, 그러니까 ROI가 높다. 그러니까 투자 회사 기간이 짧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하단으로 갈수록 좀 길다, 비교적 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좌측 하단에 있는 ERP라든지 기타 다른 IT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기업향의 큰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에는 구축 속도도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른 시스템에도 영향을 많이 줘서 되게 큰 이제 도입이 되겠죠. 그래서 상단으로 갈수록 뭐 BPM이라든지 아웃소싱 이런 부분이 있겠고 이제 마지막 이제 RPA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구축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영향도도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도입하는데 굉장히 좋다, 장점이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른 시스템에 대비해서 소규모 투자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신속한 고 라이브인데 바로 신속하게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스템에 비해서 뭐 공수라든지 이런 노력이나 들이 좀 적게 소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두 번째가 좀 큰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스템 안정성이나 운영에서 봤을 때 다른 이제 시스템에 뭐 변경을 한다든지 RPA와 다른 시스템 간에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신규 인터페이스를 좀 개발해야 되는지 좀 이런 게 좀 불필요해서 기존 시스템 기반 위에서 작동을 해서 굉장히 제약이 없다. 굉장히 신속하게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크로스 펑션은 여러 종류의 뭐 이기종 뭐 시스템이라든지 뭐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과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뭐 사무 처리 능력 이제 무인으로 로봇을 활용해서 좀 할 수 있다. 그래서 여튼 RP를 도입하면 뭐 기존 시스템의 영향도도 낮을 뿐더러 투자 대비 뭐 효과도 높고 좀 빠르게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좀 RPA에 대한 이제 배경이라든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저희 이제 삼성 SDS의 VT웍스, VT RPA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VT웍스라는 이제 용어가 나왔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업무 생산성 혁신할 수 있는 이제 솔루션 플랫폼들이 좀 여러 개 라인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업무 자동화는 이렇게 RPA 부분하고 챗봇 두 개를 묶어서 VT웍스라는 브랜드로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T웍스는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는 RPA 부분과 챗봇이 있는데 나중에 이후에 이제 사례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릴 부분인데 RPA뿐만 아니고 챗봇과 연계해서 좀 구현을 하게 되면 보다 파워풀하게 퍼포먼스를 좀 할 수 있겠고 그만큼 좀 더 사용자가 더 효율적으로 혹은 기업 입장에서도 효과적으로 이제 업무 도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튼 VT웍스는 RPA랑 챗봇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과정은 이 RPA에 대한 좀 5일 과정인 거고 제가 RPA에 대해서 첫째 날 이제 강의 맡은 거고요. 챗봇 부분은 5일차 오전에 좀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그리고 RPA라는 또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따로 시간을 마련했어요. 이제 그때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VT웍스 소개 영상이 좀 동영상으로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에서 이 첫 번째 AI 기반 RPA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은 내용은 저희 그 RPA랑 챗봇을 구현해서 VT웍스를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밑에 자막을 같이 틀어놨어요. 자막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코딩 없이 기존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챗봇하고 연계해서 업무 자동화를 또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네, 몇 가지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네, 챗봇에 명령어를 내리면은 그때 이제 챗봇이 RPA한테 다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보고서도 작성해서 메일 발송까지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네, 여기는 제조 현장이었고, 또 이분은 물류 담당자인가 봐요. 네, 경영 지원 공통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 어, 여기 유튜브에 있는 영상은 저기 쉬는 시간이나 혹은 저기 이 과정이 끝나고 한번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브리티 RPA에 대한 특징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RPA 특징에 대한 부분과 많이 이제 중첩돼서 그래서 좀 언급만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또 자동화할 수 있다. 그래서 임직원은 어떤 저부가가치 업무에서 벗어나서 좀 더 창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좀 집중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럼 저희 RPA를 도입했을 때 기대 효과입니다.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서 업무를 좀 더 정확하게 한다든지, 안정성이라든지 효율성, 신속성을 좀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영비 감소인데요. 이런 단순 반복 업무를 이제 로봇이 수행하게 함에 따라서 어떤 운영비라든지 혹은 뭐 그 투입되는 이제 인건비 좀 이런 부분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감소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 정확도 향상인데요. 이게 사람이 수행하던 업무를 이제 로봇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정확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처리 속도도 향상이 되고요. 이제 휴먼 에러도 이제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노동 유연성 확보라고 이제 했는데요. 이제 시스템 담당자 혹은 이제 다른 일반 업무인 인 경우에도 로봇이 수행하기 때문에 24시간이나 365일 언제나 업무가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보안성 강화입니다. 그래서 브리티의 특징이기도 한데 개인정보라든지 혹은 뭐 암호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가 됐고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접근을 한다거나 뭐 이런 불법적으로 접근한다거나 이런 오류도 감소시키고 좀 보안을 강화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식성 확보인데요. 가식성 확보는 좀 운영하는 측면에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업무 프로세스 설계해가지고 그 업무가 해당 시간에 수행될 수 있는 스케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후에 설명이 될 부분인데요. 그 스케줄이 잘 등록이 되어 있는지, 혹은 정상적으로 수행되어 있는지, 혹은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리얼타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측면에서도 굉장히 쉽게 업무 설계가 가능하고 구현도 되지만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네, 이렇게 RPA를 도입하면은 임직원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더 본인 업무에 집중해서 단순 업무도 좀 줄어들 수 있고 핵심적인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RPA, 저희 VT RPA 구성인데요. 크게 보면은 저희는 세 가지로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디자이너, 오케스트레이터, 봇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보면은 디자이너는 임직원 혹은 담당자 개인 PC에 하나씩 설치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를 통해서 내가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구현하고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든 업무를 오케스트레이터라는 이제 서버에 이제 등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버에서는 오케스트레이터에서는 이렇게 등록된 업무들을 예를 들면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잡 1, 잡 2, 잡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업무들을 이제 봇에다가 자원을 스케줄을 할당하고 이제 수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제 기능이 오케스트레이터고요. 이제 봇은 그렇게 받은 잡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봇을 보시면은 밑에 24시간 7일 이제 중단 없이 스케줄 등록하면은 수행할 수 있겠고 뭐 주 단위라든지 월 단위로 이렇게 당연히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주로 사용자 입장에서 디자이너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실습하고 체험하는 이렇게 좀 하게 되고요. 오케스트레이터나 봇도 3, 4일차 심화 과정에서 언급을 해드리지만 이렇게 좀 구현이 돼 있구나, 이렇게 동작이 되는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전체 돌아가는 프로세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디자이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이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디자인은 오늘 오후에 실제로 설치하고 간단하게 실습을 좀 해볼 예정이에요. 자, VT RPA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디자이너, 오케스트레이터, 봇 이렇게 세 가지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장표인데요. 상세한 내용은 내용보다도 이렇게 세 가지로 이 내부적으로는 이런 기술들로 해서 구현이 되고 커뮤니케이션 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 우측 포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VT RPA 포탈이 있는데요. 도입하시게 되면은 포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드민 기능이 있어서 사용자들이나 사용하는 그룹에 대한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셋 부분은 등록된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프로세스를 보고 재사용, 비유사한 프로젝트를 재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용 리소스 관리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리소스를 올려놓고 그것도 사용자나 다른 그룹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봇이라고 되어 있는 세 번째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등록된 우리 업무나 프로세스가 봇에 어떻게 관리되고 봇에 어떻게 할당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당 봇들은 지금 현재 액티브 되어 있는지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혹은 살릴 수도 있고, 봇이 지금 잘 수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요. 대시보드 기능을 좀 도입해서 통합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수행 중인 잡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잡을 10번 등록을 했는데 뭐 10번 다 성공을 했는지, 뭐 8번 성공했는지, 혹은
실패했으면 어느 부분에서 실패했는지 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의 상세 기술들도 나와 있지만 이 세 개의 시스템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이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VTRP 주요 기능인데요. 지금 시간이 10시